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규 씨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올라가는 이 혐의가 본인이 다 안고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진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책임을 지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면 이거야말로 이 유동규에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김문기나 이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구도를 짜여놓고 전부 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안고 가도록 이렇게 구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한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법정에서 전부 다 이 유동규에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전부 다 유동규 탓이다 이렇게 몰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할 때에도 이재명은 엉뚱한데 보고 있었고 그래서 빨리 자기 재판에 빨리 마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면 안 되겠느냐 이석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또 여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재명은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먼저 자리에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충격적이고 이런 말을 할 때도 본인이 먼 산을 보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다는 것도 아예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검찰은 유동규에게 2021년 9월 달에 정진상에게 제가 다 책임지겠다, 묻고 가겠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에게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정진상에게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는 그때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는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의 대장동 녹취록을 들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했는데 그걸 듣고 검찰에 갖고 왔으니까 이걸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동규가 이렇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구도를 짠 건지도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은 유동규 혼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기관에 말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전부 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잡혀가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다 떠안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믿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유동규가 그렇게 다 떠안기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유동규가 본인이 다 해놔놓고 지금 와서 우리하고 같이 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인 즉 유동규가 목숨을 던져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제가 중간에서 한 일들은 제가 없으면 중간이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이나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이재명과 정진상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본인과 이재명과 정진상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중간에 한 일들은 내가 없어지면 그리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이나 수사가 위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재명과 정진상과 생각을 교류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뭔가 구도가 짜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었더라면 이재명과 정씨가 뻔뻔하게 저에게 혐의를 떠미는 증언을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정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 자체가 끔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를 보면 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자,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계속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몰려가서 그래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 마음먹은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끔찍하다는 겁니다. 지켜줄 가치도 지켜야 할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은 유동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과 4월 달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두 차례나 만났지만 오늘 이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과 정진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날 정의는 맨 처음에 유동규가 2018년 공사 입사 직후에 자신이 쓰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전화를 아이폰으로 교체했던 사건을 언급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정진상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아이폰 페이스타임, 즉 영상통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동규는 2018년 일을 끄집어냈는데 유동규가 제가 공사 입사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게 구매한 지 2달밖에 안 된 갤럭시 휴대폰이었는데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가 아이폰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꺼린다고 해서 바꾸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휴대전화를 바꾸라는 겁니다. 아이폰으로. 자, 이 말은 이재명과 통화를 할 때 그걸 녹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세밀하게 상대방의 휴대전화까지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으로 바꾸라 한 거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나까지 의심하나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이폰으로 바꿨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폰 페이스타임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규는 지난 9월 달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이 휴대폰 교체 사실을 꼽으면서 내가 그때 갤럭시 휴대폰으로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놨더라면 정진상과 이재명이 나를 꼬리 자르지 않고 최측근이라고 했을 것이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동규는 이재명의 지시로 녹음이 안 되는 전화 바꿨다. 이재명은 녹음이 안 되는 바꿔라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재명의 처음부터 본인 말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고 범죄 의혹이 있고 하니까 그걸 녹음 못 시키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안에 CCTV도 갖다 놔놓고 그거 녹화 안 되는 CCTV를 갖다 놓은 것처럼. 자, 이걸 보면은 너무나 범죄에 대비한 흔적이 많아 보입니다.